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수민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2021년도에 합격하게 된 예비교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렇게 또 제가 감사하게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들이 이제 제 수기를 들으시는 시기가 3월이실 텐데, 그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 길로 빨리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저는, 박수민 교수님의 강의를 인강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 8월에 코스모스로 졸업을 해서 학부를 같이 병행하고 토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좌우명은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힘들고 또 지치는 날들이 꼭 올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치더라도 더 힘을 내서 또 즐기려는 마음으로 계속 공부에 임하신다면은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시기별 공부 계획 및 방법을 보시면요. 제가 학부를 병행할 때 이제 학부를 병행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또 졸업, 시험, 그리고 실습, 또 여러 가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다 함께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임용고시에 도움이 되는 전공을 선택을 하고 또 그러한 전공을 단순히 시간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전공을 통해서 공부를 더 깊고 심화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모든 상황이 다 다양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최대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또 질 높은 공부 계획을 세운다면은 다른 사람이 하는 10시간을 저는 2~3시간 만에 충분히 해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긍정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질 높은 공부 시간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철저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러한 계획을 치밀하게 수행하신다면은 작은 시간이지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론반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론반 시기에 어떻게 그 개념을 이해하고 또 그 개념을 심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반 시기에 간혹 보면은 1.6배속이나 1.7배속으로 빠르게 강의를 듣고 나 공부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물론 빠르게 공부를 끝낼 수는 있지만 7월, 8월 문제 풀이 시기가 힘들어지고 또 지나가면 모의고사 시간이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론반 시기에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천천히 정확하고 심화적으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그냥 이 개념을 듣고 날리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거의 다 적으려고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 박수민 선생님이 들어주시는 예시 그리고 해주시는 말씀들을 거의 다 적으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필기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강의에 더 집중이 되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더 이해가 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가만히 듣고 적는 게 아니라 가만히 듣고 그냥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적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적은 필기가 나중에 또 빛을 발합니다.
7월, 8월에 문제풀이 시간에 한 번 더 또 복습을 하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은 그때 복습을 할 때 내가 해놓은 필기가 훨씬 더 공부를 할 때 이해를 도와주고 또 더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론반 시기에는 필기를 하면서 그리고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하는 사고를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꿀팁 중에 하나는 합격 수기를 정말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수였기 때문에 초수 합격자의 그런 합격 수기도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재수, 삼수, 또 장수생들이 써주신 합격 수기도 많이 봤어요. 그걸 보면은 초수 합격생들이 써주신 합격 수기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떻게 공부 전략을 세우고 또 어떻게 공부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그리고 재수 또 장수생들이 써주신 합격 수기는 제가 나중에 후회하거나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 계획을 좀 더 철저하게 세우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수생들이 써주신 합격 수기를 보면 이해가 부족했다 또는 생각하는 공부가 부족했다라는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의 합격 수기를 참고해서 또 제 계획을 수정하고 또 보완하는 데 많은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합격 수기를 최대한 활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방향으로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 8월 문제풀이 시간이 되면은요, 너무 지치는 시간들이 오는 것 같아요. 날씨도 더워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나만의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공부를 했지만 7, 8월에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너무 제가 처지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독서실 착석 스터디를 제가 직접 만들어서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거나 스터디 카페에서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나를 동기부여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해 주시고 그 시간에 공부를 놓치지 않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망의 모의고사 시기가 오면요. 정말 중요한 건 모의고사를 풀고 나서 점수에 연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점수가 너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좌절도 했지만 그때 든 생각은 정말 틀렸기 때문에 그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었고 실제로 제가 틀렸던 개념이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틀렸고 그 순간에 한 번 더 이 개념을 복습을 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서는 그 문제를 맞출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틀렸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틀렸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무조건 맞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시면 공부가 조금 더 재미있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9월, 10월 시기에는 모의고사도 중요하지만 개념을 돌려서 암기하는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암기하는 방법으로 선생님들이 많이 쓰시는 게 주문법인데요. 저는 첫 번째로 외울 때 단계명을 일단 외웠고요. 그리고 단계명을 외우고 나서 차츰차츰 확장을 시켜 나갔어요. 단계명을 외우고 그 다음에 순간 들어가 있는 정의를 외우면서 키워드 중심으로 그 정의까지 다 외웠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걸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를 외우고 그 뒤에 차근차근 키워드 중심으로 정의까지 외워나가는 한 번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은 지치고 힘드니까 차근차근히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시기에 선생님들이 백지 쓰기를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몇몇 선생님들은 이 백지 쓰기가 단순히
기본서를 또는 요약서를 읽고 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백지 쓰기는 그게 아니고 정말 백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꺼내놓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처음에 백지 쓰기를 하는 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게 내가 다 모르면 어떡하지? 내가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너무 드니까 처음에는 되게 무서웠는데 당연히 전부 다 못 적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과정이고 아직 시험이 완전히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중간중간에 모르고 기억을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지를 써서 모르는 부분을 빨간색 펜으로 채워놓고 또 그 다음에 똑같은 백지 쓰기를 할 때에도 또 빨간색 펜으로 채워놓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험 직전 한 일주일 직전까지는 모든 개념들이 다 백지 쓰기에 인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한 백지 쓰기에 참 인고의 시간이 따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을 선생님들이 차근차근 넘기시면은 그게 가장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가장 또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정말 박수민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또 초수였고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들을 그대로 따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기에도 단순히 새로운 이론을 암기하고 또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이론들은 정의와 그리고 단계명을 간단히 외우는 정도로만 하고 끝까지 빈출되는 개념과 이론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놓쳐지지 않아야 기본적으로 1차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런 점수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정말 기출 문제와 그리고 빈출되는 개념과 이론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개념들이 신기하게도 시험 문제에서 새로운 학자가 나오더라도 제가 배웠던 개념과 이론들이 접목이 되고 응용이 돼서 서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학자였지만 제가 기출 그리고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이론들을 바탕으로 답을 써내려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전부 다 제가 이론반 시기 때 공부했던 그리고 이해를 해두었던 개념과 이론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9월, 10월에 새로운 학자들과 단계명을 외워야 돼라고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해오던 것을 최대한 잡고 새로운 이론들은 추가적으로 가볍게 다뤄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른 새로운 학자들 외우지 않았지만 교육과정에서 70점이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부담 없이 교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꼭 2022년의 합격의 주인공은 선생님들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순간순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순간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꼭 합격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